마지막 한 점. 네. 자, 이 공이 들어갑니다. 한국철도공사가 이렇게 제1회 매경닷컴배 전국 직장대행 당구대회 우승컵의 주인공이 됩니다. 예. 160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모두 좋은 성적을 거두셔서 이 자리가 스트레스를 확 푸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구를 사랑하는 마음, 회사를 대표하는 마음, 이 두 개가 합치된 선수들이 함께 출전할 수 있는 대회죠.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 결승 경기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관재일입니다. 오늘 경기 강상구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많은 팀들이 이번 대회에 주목을 했고 또 예선 신청부터 아주 치열했던 그런 대회였죠. 네. 매년 이제 이어지는 이 직장 당구 대회가 직장인들 속에서 입소문이 퍼지면서 제1의 스포츠 취미 활동이 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시점이거든요. 예. 한 직장에서 같이 근무를 하는 동료들만이 출전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선수들이 출전을 했습니다. 이번 대회 11월 25일부터 본선이 펼쳐져서 그냥 하루 만에 결승까지 모두 진행을 했죠. 두 선수가 한 팀으로 스카치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20점 단판 토너먼트에 35이닝의 이닝 제한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40초 룰이 있고 후보도 있고 전반적으로 룰이 같지만 무승부가 됐을 때 승부치기를 하지 않고 타이런으로 승패를 결정한다는 조금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삼척시청 2팀과 세안통신 두 팀이 결승에서 만나게 됐는데요. 삼척시청은 LG전자 B팀 하나일통신을 각각 꺾었고 세안통신은 삼성 SDS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A팀을 꺾으며 이곳 결승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세안통신은 2년 연속 결승 진출이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세웠는데 여기서 만약에 승리를 하게 되면 2년 연속 우승이라는 네, 정말 깨기 쉽지 않은 새로운 기록을 만들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세안통신의 어떤 노련한 경험이 풍부한 이런 팀의 경기력과 시종일관 게임의 흐름을 즐길 줄 아는 삼척시청이죠. 삼척시청의 그 분위기 있는 경기력, 과연 어느 분위기가 더 셀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본격적인 게임에 앞서서 두 팀 8강과 4강 본선에서 있었던 방송 경기들 하이라이트로 잠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전에 샷을 날린 선수가 박성균 선수, 삼척시청 소속이었죠. 행운의 득점도 잠시 있었고요. 삼척시청의 김양선, 박성균 두 선수는 그렇게 크게 주눅들지 않는, 네, 그리고 부침이 약간 있었다 하더라도 금방 자리를 찾고 또 팀워크로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서는 상대방의 득점을 같이 관전하며 즐기는 모습, 그리고 본인의 행운의 득점도 즐길 줄 아는, 그러면서도 집중력이 필요한 득점 시에는 집중하면서 플레이할 줄 아는 아주 즐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회 대회에 이어 이번 4회 대회에도 우승을 노리고 있는 세한통신. 김상인 선수가 리더, 에이스 역할을 하면서 경기를 꾸준히 이끌어 나갔고요.
같은 팀의 정민욱 선수. 이 행운의 득점은 굉장히 인상적이고 기록에 남을 만한 그런 네. 행운의 득점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에 나왔던 그림은 아니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림이었죠. 네. 침체돼 있던 팀 분위기를 그래도 한번 웃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었던 아주 좋은 행운의 득점이었고요. 네, 김상인 선수는 경기 초반부터 후반까지 끊임없이 집중력을 고도로 유지를 해왔고 또 일정한 템포로 공격을 해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대단한 실력자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기운을 받아서 정민욱 선수로 시작된 4점 마무리로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냈죠. 세한통신의 김상인 선수가 초구를 잡으며 경기 시작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초구에서 놓치는 실수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김상인 선수는 깔끔하게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네요. 얇게 컨트롤하지 못하면 짧을 수밖에 없는 배치거든요. 출발이 좋습니다. 세한통신. 조금 전에 뒤로 돌려치기 성공시킨 정민욱 선수가 경기 초반보다는 후반에 조금 더 힘을 내는 타입이다. 위원님께서 이제 앞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정민욱 선수의 기세가 언제 터져주냐가 세한통신이 우승컵을 들어올리느냐 들어올리지 못하느냐를 결정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분명한 건 정민욱 선수가 작년도에 비해서는 매우 좋아진 정신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김상인 선수가 이번 공격 성공시키면서 3연속 득점으로 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시 했지만 저 틈 의외로 넓었습니다. 삼척시청 2팀의 박성균 선수 첫 공격 얇게 넘어가네요. 네. 박성균 선수는 득점이 될 거라고 조금은 생각을 했던 듯 보이죠? 힘을 충분히 빼줬기 때문에 마지막 3쿠션에서 세워서서 나올 거라고 판단을 했지만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옆으로 퍼져나갑니다. 1이닝 결과는 2대0. 뒤돌리기. 이번에도 정민욱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세한통신은 우승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한 번 더 결승에 올라온 거고 삼척시청 2팀은 매년 출전을 했지만 지금 결승까지 올라오게 된 건 처음이죠. 네, 맞습니다. 경험치에서는 세한통신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만 20점 단판이라는 게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하겠네요. 김상인 선수의 공격 일찌감치 키스가 났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약간 더 두꺼운 두께를 이용하면서 내공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힘을 약간 빼는 스피드가 필요했거든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키스를 피하지 못했고요. 너무 많이 끌린 듯한 느낌인데요. 빨간 공 옆에 틈 그렇게 넓지 않았는데 들어갔군요. 투쿠션으로 맞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투쿠션이었죠. 살짝 길게 빠진 정민욱 선수의 공격. 확실히 결승이다 보니까
준결승 8강에서 있었던 그 기운보다는 조금 더 긴장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네요. 박성균 선수가 삼척시청 2팀의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박성균 선수는 참 재밌는 게 타고났다고 표현을 할 수가, 좀 타고났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예. 이런 큰 경기 이 무대에서 좀 이렇게 중압감을 느끼지 않고 이 경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또한 좀 타고난 부분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훈련으로 극복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런 기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어려운 면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만큼 시합 출전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은 기간 동안 경험이 쌓이게 되면은 극복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지금 박성균 선수는 약간 타고난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3이닝에 첫 득점 만들어냈고 이어서 계속 득점 이어나가고 있는 삼척시청 2팀. 박성균 선수의 스트로크 굉장히 독특하네요. 네. 김양선 선수는 자세가 또 독특하고요. 워낙 키가 크다 보니까 조금은 덜 구부리는 듯한 그런 자세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세, 내 얼굴의 시선 높이를 낮게 두느냐 또는 높게 두느냐 뭐 이런 부분으로 고민하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정답은 없어요. 네. 낮게 자세를 잡으면서 두께 위주의 어떤 경기를 운영을 하느냐 또는 시선을 높이면서 공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경기 운영을 하느냐 어떤 본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척시청 2팀 한 이닝 만에 넉 점 쓸어 담으면서 3대4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옆으로 부드럽게 잘 밀려냈고요. 김상인 선수는 이번에도 깔끔하게 득점을 만들어냈네요. 당구를 많이 치고 많이 배우고 또 선수들 경기를 많이 보다 보면은 저런 부분들을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분명히 옆돌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두꺼운 두께는 길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오지만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잡으면서 부드러운 밀림을 빨리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처럼 옆돌리기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정민욱 선수가 받아서 옆돌리기 시도했지만 단쿠션에 먼저 맞아버렸습니다. 지금 옆돌리기도 당점을 너무 중단 당점을 이용했기 때문에 밀림이 늦게 만들어진 거고요. 오히려 여기서 힘을 조금 더 빼준다든지 아니면 당점을 하나로 올려준다면은 성공을 할 수가 있었고. 가볍게 거침없이 공격해봤던 김양선 선수. (4회째) 이어졌고 또 (3회) 대회와는 다른 관계사가 추가가 되면서 이번 대회 규모도 훨씬 더 커졌고요. 네. 그만큼 관심도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결승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4명의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5이닝 김상인 선수가 공격 한 번 더 살짝 빗나가네요. 네, 성공시킬 뻔했는데 아깝네요. 이 영상을 예전에는 사실 선수들이 출전한 선수들이 영상을 많이 시청을 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제는 너무 많이 알려진 경기이기 때문에 관계자들, 스폰서들도 이 경기 영상을 다시 되돌아보고 뭐 많이들 하거든요. 예. 회사에서 당구를 위해서 지원되는 지원금 그리고 지원 환경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당구만큼 접하기 쉽고 재밌는 경기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일적인 부분의 능률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하는 메시지도 한번 전해봅니다. 박성균 선수. 저희가 이제 방송에 나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체나 회사 이름을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이게 광고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 이렇게 직장인 당구 대회에서 선수들이 자신의 회사 이름을 걸고 출전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회사 이름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광고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던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예상하건대 앞으로도 한 자리 횟수가 아닌 두 자리 횟수, 심지어 100회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큰 시합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합니다. 계속해서 득점 만들어내고 있는 삼척시청 2팀. 약간 길 수도 있겠지만 아주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회사에서도 본인들의 회사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를 봤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단순히 회사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선수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내 동호회 모임을 만들어 나가고 네, 활력을 받으면서 이런 성과를 낸다. 아, 그 회사는 참 근무 환경이 좋구나. 그럼요. 이런 인식을 만들 수가 있죠. 약간은 아쉬운 실수가 나왔지만 박성균 선수와 김양선 선수 크게 개의치 않은 모습이네요. 세안통신과 삼척시청 2팀이 결승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 결승전, 세안통신과 삼척시청 2팀이 만났습니다. 두 팀의 전반 주요 장면 함께 만나보시죠. 세안통신에서는 김상인 선수가, 삼척시청 2팀에서는 박성균 선수가 뱅킹 주자로 나왔습니다. 세안통신에서는 김상인 선수가 이제 리더 역할을 해주는 이런 부담감이 큰 상황에서 정민욱 선수가 초반에 좀 일을 많이 해줬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척시청 2팀에서는 4이닝의 넉점, 5이닝의 석점, 그 외에는 공타였지만 한 번 득점을 하게 되면 다득점으로 이어나가면서 아주 찰떡궁합 환상의 콤비를 보여주고 있었죠. 네, 박성균 선수의 그 타고난 이 게임 즐기는 부분이 팀의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득점을 했건 득점에 실패를 했건 항상 저렇게 파이팅을 보여주는 삼척시청의 두 선수. 6, 7이닝은 두 팀 다 공타였습니다. 이제 세안통신의 정민욱 선수가 공격 준비하고 있네요. 세안통신이 지금 만들어낸 5점 중에 석점을 정민욱 선수가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확실히 결승에 올라온 팀은 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게, 에이스가 조금 힘들어하니까 또 바로 팀원이 힘을 북돋아주고 있죠. 네, 그게 바로 팀워크이죠. 얇게 뒤돌리기 시도했고요. 아, 이건 너무나도 불운한데요. 네, 너무 코너로 돌아 나오면서 다시 돌아 나오네요. 약간 길어도 득점이 되고 약간 짧아도 득점이 되는, 그 안에서 안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딱 들어가 버렸으니 네, 아쉬움이 좀 크겠죠. 네. 아, 멋진 넣어치기. 수구의 입사각이 크기 때문에 일목적구 맞은 이후에 재회전이었다면 저렇게 꺾어내기가 쉽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마이너스 회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저렇게 편하게 꺾어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뒤돌려치기 성공합니다.
어느 정도 핸디를 가지고 있는 두 선수가 이제 팀을 이뤘다면은, 야, 내가 좀 더 득점을 멋지게 하고 다음 포지션을 잘 만들어서 동료에게 넘겨줘야 동료도 편한 마음으로 공격을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내가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나의 팀원이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 분명한 건 좋은 포지션을 만들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 좋은 포지션을 만들기 위한 생각도 어느 부분에서는 잡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무조건 득점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득점을 해놓고 이후에 공이 어렵다면은 뭐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운영도 있기 때문에 완벽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는 배치가 아니고서는 굳이 포지션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바로 딱 이 장면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김양선 선수가 뭐 포지션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득점을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박성균 선수가 어려운 상황을 받으니까 뭐 디펜스를 했고, 네, 맞습니다. 지금 또 그게 적중이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네. 확실히 초반 삼척시청의 분위기가 훨씬 좋습니다. 옆돌리기 짧게. 생각보다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갔죠. 네. 오히려 이번 공격은 오른쪽 회전을 이용해서 비껴치기 더블 쿠션 형태가 조금은 더 치기도 수월하고 확률도 좋은 확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이닝까지 두 팀의 공격이 이어졌고 5대9. 세안통신 넉 점 뒤지고 있습니다. 살짝 짧게 나가네요. 지금의 뒤돌리기 오른쪽 왼쪽 모두 키스의 위험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편안한 왼쪽으로 선택을 했지만 짧게 나가네요. 삼척시청은 상대적으로 좀 더 수월한 공을 받는 것도 있지만 크게 실수하지 않고 꼬박꼬박 득점을 잘 만들어 나가고 있죠. 네. 삼척시청 이 팀의 플레이를 보면 두 선수가 한 몸인 것처럼, 그 신화 속에 등장하는 켄타우로스라고 해야 될까요? 반인 네네. 반마처럼 호흡이 아주 척척 잘 맞고 있네요. 회전을 이용하지 않고 길게 뽑아내는 옆돌리기죠. 이건 너무 공이 잡혔습니다. 네. 지금은 분명하게 12시 상단 당점만 이용해서 설계를 했을 테고요. 치는 순간에 오른쪽 회전이 살짝 들어갔기 때문에 두 번째 쿠션에서 이렇게 많이 세워진 그런 상황입니다. 예. 득점에 실패했지만 팀원을 반갑게 맞아주는 저런 동작들, 이게 의미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분명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대팀인 세안통신에서 보기에 실수를 하면서도 왜 사기가 죽지 않지 하는 압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팀워크이거든요. 예. 관중석에는 코드롱 선수와 또 임정환 선수도 함께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드리자면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동호인들 실력을 보고 깜짝 놀란다고들 합니다. 예. 본인들이 있는 나라에서는 동호인들이 그렇게 실력이 출중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흔히 얘기하는 핸디 30점 이상의 동호인들이 워낙 많거든요. 정확히 몇 명 정도 될지 뭐 통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10,000명쯤 되지 않을까요? 이번에 한번 통계를 내볼게요. 예. 어느 정도 이제 그 디지털 스코어보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해서 데이터를 취합을 한다면 충분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경기를 펼치는 선수들도 20점 후반에서 이제 30점까지 이 정도면은 분데스리가 2부 정도는 뛸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쓰리뱅크 아깝게 됐죠. 푸드롱 선수도 놀라는 부분들이 바로 저런 부분들이거든요. 순간순간 있는 예리함과 정교함, 그리고 때로는 화려한 난공풀이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종종 나옵니다. 네, 깔끔하게 정민욱 선수가 득점 만들면서 김상현 선수에게 바통을 넘깁니다. 동호인들도 어느 정도 3쿠션을 즐기는 나라라고 한다면 벨기에, 네. 터키, 네덜란드, 그 외 여러 나라들이 있겠지만 다들 어느 정도 좀 정석적인 플레이를 좀 추구한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편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과 좀 거리가 멀죠. 네, 맞습니다. 김상현 선수가 키스를 잘 피하면서 세안통신의 다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 공격은 정민욱 선수에게 편안한 공을 만들어주기 위한 의도적인 플레이였고요. 약간의 판단 미스가 아닌가 싶은데요. 키스를 완벽히 빼기 위해서 일부러 두껍게 컨트롤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균 선수의 쓰리뱅크. 저 틈으로 네,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키스를 빼기 위해서 12시 당점만을 이용해서 공격한 대회전이죠. 올라오면서 들어가는 코스 아쉽게 빗나갔나요? 분명히 실력이 좋은 선수고 그동안 제 역할을 잘 해준 김상현 선수지만 하필 이번 결승전에서는 앞선 경기들에서만큼의 그런 예리함이 약간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경기의 마지막 경기이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에서도 분명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 삼척시청의 김영선 선수가 13이닝에 득점을 만들어내며 박성균 선수에게 기회를 열어줬습니다. 네, 뒤로 돌아 나와서 득점이 되죠. 맞지 않네요. 예. 그동안 계속 코너에 강한 꺾임을 봐왔기 때문에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예. 이 각도라면 아슬아슬하게 빠져나가는 양쪽 코스를 전부 관찰할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약한 부분이 코너를 더 꺾임을 만들어내지 못했네요.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3쿠션에서 자꾸만 더 옆으로 퍼져나가는 거에서 자꾸 속고 있거든요. 예. 방금 같은 꺾여 있는 옆돌리기는 익숙한 테이블이 아닌 곳에서는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럼요. 네. 본인이 눈에 익은 테이블이 아니고서는 정말 헷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배치입니다. 옆돌리기 잘 들어갔습니다. 김영선 선수가 2이닝 연속 득점. 박성균 선수도 그렇지만 김영선 선수 또한 굉장히 편하게 그렇게 구사하는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네요. 네. 4강까지 올라왔었던 서울대학교 병원 A팀의 이재홍 선수도 경기를 마지막까지 지켜보고 있죠. 비껴치기로. 키스만 피한다면 득점이 되죠. 키스를 피하지 않아도 득점이 되는군요. 이 빨간 공이 오기 전에 또는 먼저 보내고 나서 득점이 돼야 되는데 보통은 저렇게 키스 나면 안 들어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운명적인 키스, 우승 트로피를 들라는 하늘의 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김상현 선수 또한 컨트롤이 매우 좋습니다. 김양선 선수 3연속 득점으로 이어나가고 있죠. 김양선 선수의 그립을 보니까 예비 스트로크 때는 거의 4구큐를 잡는 것처럼 네. 엄지손가락이랑 집게랑 중지만 가지고 이렇게 가볍게 잡는 모습을 볼 수가 네, 있네요. 큐와 손바닥은 맞붙지 않고 좀 허공을 떠 있는 그런 그립법을 보여주고 있네요. 이거 들어가면 또 포지션인데요. 오늘 박성균 선수 정말 믿음직스러운데요.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14이닝인데 16점, 에버리지 1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안통신 입장에서는 조금씩 걱정스러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을 네. 수 있죠. 제가 작년에는 세안통신의 김상인 선수에게 좀 반했거든요. 예. 올해에는 제가 삼척시청의 박성균 선수에게 조금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요즘 말로 금사빠라고 하거든요. 네, 위원님이 약간 그런 타입이시네요. 인정합니다. 예. 충분히 그렇게 될 정도로 박성균 선수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죠. 남은 점수는 석점. 이걸 세워치기로요? 네, 득점이 이거 들어갔으면 위원님 눈에서 하트 뿅뿅 될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근데 굉장히 예리하네요. 네. 제가 자꾸 매력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이유가 이제 엎드려서 자세를 잡고 득점을 하기 위한 동안은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는 눈이에요.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 예. 샷이 나간 이후에는 그냥 좀 천진난만하게 즐기는 모습을 계속 볼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타고났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세안통신도 조금은 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투지를 잃지 않고 추격을 하고 있죠. 김상인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9대 17) 약간은 까다로운 배치가 만들어졌지만 비껴치기 코너를 돌려서 짧게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요. 오른쪽 뒤돌리기로 갔네요. 득점 될 수도 있겠는데요.
납도 떨어졌네요. 예. 앞서 8강에서도 기가 막힌 행운의 득점을 한 차례 보여줬었던 4강이었죠. 네. 사양통신의 정민욱 선수. 그렇죠. 길게 뽑아내면 키스는 없겠는데요. 좀 너무 길지 않나 싶은데 네.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세안통신 트로피의 요정이 아직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이닝이죠. 네. 오른쪽 회전을 살짝 이용한 리버스 형태로 공격을 했네요. 브릿지가 상당히 길죠. 그렇죠. 공과 공의 탄성이 생길 수 있는 중단 당점 또는 중하단 당점으로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은 길게 나가버리거든요. 오히려 약간은 절제된 스피드로 부드러운 밀림을 만들어내는 옆돌리기였습니다. 십 17대 8로 9점까지 뒤지고 있었던 세안통신팀. 이대로 맥없이 질 수는 없다는 듯 후반에 아주 재밌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네요. 네. 평소 같았으면 정민욱 선수에게 조금은 자신감이 없는 배치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정민욱 선수는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아주 안정적인 상태죠. 네,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키스만 잘 빼준다면 네, 잘 피했고요. 마지막 위험 잘 해결했습니다. 저라면 저런 좀 밀리고 있는 상황, 경기 후반에서 아슬아슬하게 키스가 빠질 때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움찔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정민욱 선수는 그런 면이 전혀 없네요. 네,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네. 앞돌리기에서 추가 득점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김상인 선수. 이런 형태의 앞돌리기에서는 강하게 친다면 두 번째 쿠션에서 튕겨 나오기 때문에 짧아지거든요.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힘을 빼야 하는데 힘을 뺀 경우에는 수구의 이동이 곡선이 살짝 생기는 커브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두께 조절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저렇게 실수가 종종 나오죠. 미스큐로 득점 만들어내지 못한 박성균 선수. 피로도로 치면 지금 박성균 선수와 김양선 선수가 훨씬 더 심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멀리 삼척에서 왔기 때문에 이동 거리만 해도 생각보다 꽤 되거든요. 네. 노란 공이 결국은 방해를 하네요. 됐습니다. 예. 아무리 멀리서 왔어도 우승을 한다면 그 힘듦은 싹 사라질 거거든요. 묵직한 구질을 가지고 있는 김양선 선수. 좋은 코스죠. 길게 성공시킵니다.
아직 경기 후반부이기 때문에 마지막 결승전이어서 처음처럼 그렇게 미끄러지는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오히려 저 위치에서 짧게 만드는 게 더 부담스럽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길게 보는 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보다는 당연히 얇은 두께를 사용해야지만 키스를 완벽히 뺄 수가 있겠죠. 삼척시청 훅으로 경기를 시작해서 이제 2점 남았고요. 세안통신은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13대 18. 매우 중요한 순간이죠. 비껴치기를 꼭 성공해야지만 쫓아갈 수 있습니다. 팔 8강, 4강 그리고 지금 결승 초반까지 있었던 양 팀의 조금은 편안한 얼굴 표정들이 이제는 마지막 경기 후반이잖아요. 조금은 사라진 모습이 보이네요. 과감한 3뱅크 다이렉트로 성공했죠. 그래도 삼척시청 선수들은 끝까지 즐기네요. 표정 전환이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잘 되는 팀입니다. 네, 저렇게 되돌아오기 정말 예. 아쉽네요. 사실 과학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사람의 집중력이 1시간에 맥시멈 15분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기하고 앉아있는 좌석에서도 집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내가 가지고 있는 1시간에 15분이라는 집중력을 오히려 까먹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대기할 때 앉아서는 약간은 긴장감만 가지고 있고 본인의 타석에서 집중할 수 있는 그 컨트롤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스위치를 이렇게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렇죠. 네. 그런 기술이 있다면 배우고 싶긴 한데요. 네. 물론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그러려고 훈련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긴 하지만 사실 직장인들이나 동호인들 입장에서는 그 컨트롤 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많이 끌린 부분이 있었죠. 세안통신 입장에서는 지금 하이런을 7점을 치지 않으면은 거의 패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삼척시청이 14이닝에 하이런 5점짜리를 쳤기 때문에 무승부가 되면 또 그 이상의 하이런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성공하네요. 매우 까다로운 옆돌리기거든요. 예. 너무 스피드가 과하게 된다면은 두 번째 쿠션 반발 때문에 길게 빠지는 상황. 하지만 힘을 약간 절제하면서 두 번째 쿠션에서 3쿠션 쪽으로 각을 잘 잡아냈습니다. 횡단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데요. 한 점 보태며 14대 19. 마지막 포인트를 매력남 박성균 선수가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네, 뒤돌리기. 자, 네, 성공합니다. 네. 화려한 공은 아니었어도 상당히 집중력 있게 쳐야 했던 그런 공이었는데요. 맞습니다. 일목적구 맞은 이후에 밀림이 생기는 거를 당연히 알기 때문에 회전을 주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길게 세워져 오는 아주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한 점만 더 치면 된다라는 생각에 조금 허술하게 칠 수도 있는데 박성균 선수는 마지막까지 한 공을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 최대한으로 집중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네. 그동안에 있었던 경험이 올해 있어서 좋은 결실로 나온 것 같아서 네. 뭐 같이 기쁘고요. 세안통신 또한 작년에 이어서 결승까지 올라왔다는 이 저력 또한 정말 좋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승전 세안통신과 삼척시청 이 팀이 만나서 20대 14, 20이닝 만에 경기가 끝났습니다. 박성균 선수와 김영선 선수가 아주 사이좋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득점을 만든 결과는 에버리지 1.0으로 나타나네요. 네, 정말 좋은 경기를 보여줬기 때문에 세안통신으로서도 뭐 그렇게 불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삼척시청 5점의 하이런, 넉 점의 세컨드 하이런, 또 3점짜리도 있었고요. 세안통신도 초반에 정민욱 선수가 잘 해주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삼척시청 이 팀이 워낙 강력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4회 메디체크 매경배 전국 직장대항 당구대회에서는 멀리 강원도 동해안에서 날아온 박성균, 김영선 두 선수가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게 됐습니다. 준우승을 차지한 하나일산업의 김진철, 박지선 선수. 이제 여성 동호인이 참가한 팀 중에는 유일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죠. 네. 사실 이 팀의 예선전 경기를 제가 직접 관전을 했거든요. 네. 여성 동호인 선수의 이 스트로크가 어마어마한 그런 좋은 경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의 이재홍, 이동우 선수, 그리고 준우승을 차지한 세안통신의 김상인, 정민욱 선수, 마지막으로 우승을 차지한 삼척시청 이 팀의 김양선, 박성균 선수. 이 밖에도 모든 직장인 대회에 참가했던 선수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당구에 대한 열정도 잊지 말고 계속해서 불태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상구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권재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